네, 오늘 3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감사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희정 전 감사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12월에 해임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해임 당했습니다. 해임 사유가 뭐였습니까? 직무상 비밀 누설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데요? 스카이 72라는 그 골프장 그 입찰 관련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 결과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지적했던 사항이 저희 감사원 용어로는 불문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이 이제 폐기된 거예요. 불문에 붙인다 그러죠.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위법 부당 사항은 없다. 그렇게 그 감사 결과가 결론이 났는데 이제 국회에서 이제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그 감사 결과가 외압에 의해서 부당하게 바뀐 거 아니냐. 불문에 붙일 사안이 아니었다. 네네.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최재 원장님이 그거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시니까 내가 이 그 원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보고서를 딱 들여서 보였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제가 그 해임되는 어떤 그 기폭제가 됐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이 원 보고서를 입수하게 된 경위에 감사관님이 무슨 역할을 한 거 아니냐 혹시 이렇게 봤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러면 그 보고서를 유출한 거 아니냐 혹시 이런 얘기? 그거였어요. 유출하셨어요? 아니 전혀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보고서를 이제 누가 유출했는지 내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혐의점이 없었는데도 이제 저하고 원래 보고서를 쓴 사람 두 사람을 뭐 이제 검찰에다가 이제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근데 수사 의뢰 자체가 그 수사 참고자료 통보라고 감사원에서 좀 많이 하는 방법인데 사실상 그거는 범죄가 존재한다, 의심스럽다, 뭐 이 정도 수준이고 범죄 사실이 특정이 안 됐는데도 이제 피의자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럼 수사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수사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뭐 검찰의 강제 수사를 1년 동안 받았지만 유출하지 않았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났고 저는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해임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해임 사유를 감사원에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해임 사유를 만드는 방법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다면 그거를 끝인데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징계 사유를 만든 거예요. 공무상 비밀이 있고 직무상 비밀이 있나요? 별로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럼 뭘 유출했다는 것도 그럼? 같은 내용을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찰과 감사원의 결정이 그러니까 상반되는 결정을 내린 거죠. 수사기관에서는 무혐의다 이렇게 했는데 감사원은 너는 그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비위가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한 결과 무혐의였으면 그 수사 결과를 존중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데 어쩐 일인지 감사원에서는 이제 저를 그 해임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혹시 소청심사위원회 지금 그럼 그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해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본 사실관계가 수사 그 불기소 결정문에 의해서 부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입증 자료가 사실 감사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천지검에 가서 직원을 시켜서 노트에다가 그 뭐 저하고 거기 관계인들의 피의자 신문 줘서 그게 뭐 1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거를 다 그 수사 기록을 베껴 왔어요. 그래요? 예, 베껴 와서 이제 해임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 감사관님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해임당할 사유도 없고 오히려 그 무혐의를 검찰이 결론 내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당한 해임 당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속칭 그 감사원 지휘부 혹시 밉보이셨던 겁니까? 저는 몰랐는데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를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밉보여야만 됐던 무슨 특별한 사연이나 혹시 뭐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뭐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제가 뭐 논문을 쓴다든가 아니면 감사원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글들을 좀 썼었어요. 어디다가? 아니 혼자 써놓은 거죠. 혼자 쓴 걸 근데 제 컴퓨터를 이제 포렌식을 했으니까. 그게 그럼 다 봤을 거다. 예. 그러면 혼자, 봤어요. 보고서 그것도 징계 사유를 삼았어요. 혼자 쓰신 글인데 네. 글 내용에 감사원이 이런 게 문제고 요렇게 좀 개혁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글을 쓰셨는데 네. 그 포렌식에서 그걸 봤다. 그래서 밉보였다. 네. 말이 되나요, 근데 그게? 아니 말 그대로 혼자 쓴 거 발표한 글도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를 제가 저희 이제 퇴직하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과장으로 모신 이제 직장 선배한테 그분도 감사원 개혁 방안에 관심이 많거든요. 감사원 출신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개인적인 메일을 하나 보냈는데 그분한테 예. 퇴직한 분이고. 예. 근데 그거를 감사원이 열어본 거예요. 근데 아니 아무리 업무용 컴퓨터라도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왜 열어본 거예요, 근데? 근데 포렌식도 했고요. 네. 근데 저는 포렌식에 동의를 안 했는데도 그걸 다 열어봅니다. 징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 1차 감찰 조사할 때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이제 황당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감사원에는 메일 아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그 공무원들이 정부 메일을 쓰거든요. 정부 메일을 쓰는데 그 문광부에서 그 서버를 관리해요. 근데 감사원 직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메일을 모니터링하는 메일 아이 시스템이라는 그거를 관리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 얘기는 A가 누구한테 메일을 보냈는지 네. 메일 송수신을 다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송수신을 뭐 직접 어느 정도까지 보는지 모르는데 감사원 보안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열어보고 그리고 이거 좀 기밀 누설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그러면 혹시 메일 내용까지 열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썼던 감사원 개혁 방안을 열어봤어요. 감사원에서. 그게 가능해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그게 메일 아이 시스템이라고? 네. 아이가 눈 뜻하는 아이입니까? 아니요, 그냥 이제 그냥 알파벳 I. 예. 메일 아이 시스템? 네. 그럼 송수신 내역을 다 들여다보고 여기서 이게 지금 하나 메일 오관계인데 이건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열어본다? 열어보고. 예. 제 거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제가 동의하지 않았어. 감사관님 말고 혹시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만 지금 그렇게 됐어요. 이런 일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래요? 그거는 어쨌든 제가 이제 직접 이제 확인한 거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상하다. 그럴 거면은 그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될 텐데 이제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일 아이로 들여다보았다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소통심사위원회에서 이제 그걸 하는 이제 증거 서류 같은 것들을 확인하잖아요. 근데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 중에 감사원에서 제출한 거기서 이제 제 거 메일 아이 시스템을 들여다봤다는 내용을 거기다 이제 증거로 붙였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감사관님이 이제 전에 선배였던 그 퇴직 직원한테 보낸 메일의 내용까지 문제 삼고 개인이 쓴 글까지 문제 삼았다면 이래서 오늘 한겨레가 지금 보던 게 뭐냐면 지난 3월에 그 최재해 원장을 비롯한 현 지휘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올렸던 정광명 당시 지방행정감사 1국장을 보직 해임하고 감찰 대상에 올렸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지난주에는 또 한 과장이 개인 실명 또 성명을 올렸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인사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제 뭐 징계 대상자로 삼는지는 이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 특정 개인에 대한 그 감사는 그러니까 원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징계 추진은 저희 규정상으로는 이제 그 대인 감찰을 하는 거는 그 원장님 뭐 결재를 받고서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원장 결재가 있어야만 개인 감찰에 들어간다.
그래요? 자, 그러면 아무튼 감사관님 같이 그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케이스가 또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러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어떤 건이 있습니까? 이제 저랑 그 입사 동기인데 그 사람은 그 징계를 연타로 2번이나 받았어요. 그래요? 무슨 건으로요? 내용이 그냥 강압 감사예요. 강압? 근데 이제 강압이라는 게 이제 그 규정을 적용을 시키는데 그 대상기관 그러니까 감사 대상자를 불쾌하게 하는 게 이제 금지 규정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불쾌하냐? 이거 굉장히 자의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피감 기관 쪽에서 우리 압박성으로 지금 감사 받았다 하면 그렇게 해서 그 강압 감사라고 했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저희하고도 인터뷰 여러 번 했거든요. 자신에 대한 감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여러 번 했는데 그럼 그것도 그럼 내부에서 징계 사항이 돼야 되는 거겠네요. 그냥 징계 됐나요? 지금 해임됐어요. 그래요? 누가? 이제 그렇게 강압 감사를 했다고.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감사를 한 쪽. 아니요. 그쪽은 아니 그러면 그쪽은 그 뭐죠? 징계 당한 적 없죠. 없죠. 아니 근데 그 피감 대상했던 전현희 전 위원장 스스로 저희를 비롯한 여러 인터뷰에서 강압성으로 부당한 감사를 받았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똑같이 징계 사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왜 안 됐어요, 그거는? 그래서 감사원에 지금 이제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 이중잣대거든요. 그래서 강압 감사 이렇게 하면 막 문답을 수십 번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징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잘했다고 그 칭찬하고 그리고 그래요? 예.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른바 강압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그 직원도 속칭 밑보였거나 속칭 찍혔던 분이에요. 그럼요. 왜요? 엄청나게 찍힌 거죠. 무슨 이유로 찍혔던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본인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자기가 감사를 하는데 부당하게 자기를 감사에서 배제시켰고 그리고 또 그 배제시킨 이유가 이제 그 외부의 청탁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서 이제 유병우 그 사무총장에 시절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아마 고발을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직원이.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징계가 된 거예요? 예. 그 전후로 해서 징계가 2번 됐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내부적으로 통제 내지 압박이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중간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숨도 못 쉬는 상황이죠. 직원들은. 숨도 못 쉰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퇴직이 10년 이상 남은 직원들이 사표 내고 나간 사람들이 몇 명 돼요. 정년이 되기도 전에. 그렇죠. 그럼 10년 정도 남았으면은 이제 그렇게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그러니까 감사원에 가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 명 있어요, 그런 분이? 적어도 2명 정도는 있어요. 그래요? 그게 최근 일입니까? 예. 그리고 사표 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고 내가 뭔가 기여를 한다. 이게 공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부심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괴리돼 있고 그러니까 소외당한다는 그런 그 생각이 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무력감을 느낀다면 그러면은 바깥에 일반인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견디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 언론 보도로 여러 번 났고 국회 질의 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게 타이거 사단인가요? 네. 그럼 뭐예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사무총장님이 유병호 사무 그 국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감사를 실적을 잘 내고 이렇게 열정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지칭해서 그 영어로 이제 무슨 직관이나 이런 그 말들을 이제 조합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타이거
타이거라는 부분은 이제 뭐 실체가 이제 딱 누구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내부에서도 누가 그 멤버다. 그건 알아요. 내부에서는 사람들이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으로. 느낌으로? 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수십 명 되지 않을까요? 수십 명? 뭐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승진도 잘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직에서 인정받는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지금 최재 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지금 감사위원이 되셨잖아요. 네. 그 체제에 들어서서 그 전과 후로 그 내부 분위기가 확 갈리는 겁니까? 바뀌는 겁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요? 예.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원래 감사원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아주 엄밀하게 그 그러니까 처리안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문서를 그렇게 취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원칙들이 잘 안 지켜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좀만 풀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저를 이제 징계를 그 감찰에서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관계가 그 처리안에 쓴 것들이 틀어지면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다 불문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확인도 안 하고 사실관계를 그냥 막 그 소설 쓰듯이 쓰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면 바꾼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원래 쓸 때부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말 그대로 객관적 감사가 안 된다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자료를 이제 봐서 이제 얘 징계할 애한테 그 뭐 불리한 내용만 이렇게 쪽쪽 뽑아다가 그거를 이제 그 구성을 하는 거죠. 징계 사유를. 그래요? 예. 그건 아예 미리 그러니까 결론을 전제해 놓고 지금 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알겠습니다. 일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나저나 감사관님의 그럼 소청심사위원회 저거는 결과는 언제 나올 예정이에요? 한 8월 정도 나오지 8월 않을까 정도? 싶네요. 예. 그 끝내기 전에 아까 했던 메일 아이 있잖아요. 예. 그건 좀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비밀이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되니까 그걸 그러니까 단속하기 위한 차원으로 좋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 감시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지침을 제가 보안 지침을 보지 못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확인 사항으로 남겨놓고 오늘 좀 인터뷰 좀 이렇게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희정 전 감사관과 함께했습니다.